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독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건강 상태는 안 좋다고 하지만 위독한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접견을 거부했다 이런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굉장히 걱정했는데 예. 그나마 다행이에요. CCTV를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예. 몸무게가 30kg대로 떨어져서 예.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예.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했고 예. 몸은 안 좋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 네. 예, 어쨌건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또 밝혀져서 다행스러운데 그렇죠. 그래도 꾸준히 봐야 되겠는데 또 하나는 황교안 전 총리 얘기가 나왔어요. 홍준표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네. 이제 좀 묘한 게 뭐냐면 오늘 이게 방금 나온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하게 면회를 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5시 반쯤에 TV조선 이것이 정치사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그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전쯤인 지난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뵙고 왔다. 그런데 유튜브 상에 사실과 다른 얘기가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드리고자 방송에 출연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근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독서를 한다. 이미 한 500권쯤 읽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TV나 신문 안 본다.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편지 수천 통을 본다. 예. 그리고 그 중에 2통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다. 네. 그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도 편지를 통해서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뉴스들이 이제 뽑는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역시 황교안, 홍준표 2명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거는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조금 해석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대로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 시즌입니다. 특정 후보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 드라이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 변호사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를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임 번호까지는 모른다고 했던 황교안 전 총리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 변호사는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총리로 임명한 그분이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 수임번호 503입니다. 수임번호가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 모른다. 저는 거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도 굉장히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조금 황교안 전 총리를 비판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였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이냐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전당대회나 주자들에 대한 코멘트는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을 통해서 여러 번 전해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 예.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이 면접 신청도 거절했지만 다른 친박 또는 진박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도 제가 알기는 만난 사람이 최근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거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는 만났지만 이걸 가지고 뭐 황 전 총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황태순 TV에서 얼마 전에 한번 주장해서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이거를 홍준표 전 대표가 한번 받아서 인터뷰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할 때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잘 챙기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감 직후부터 뭐 여러 가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책상과 의자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교도소 측에 몇 번 얘기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책상과 의자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 똑같이 예우를 해달라고 했지만 반입이 안 됐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2017년 7월 21일 날 책상 의자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 교도소 측에서는 당시 황교안 대행에게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억울할 수 있는 게, 교도소 측이 알아서 그냥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전 총리까지 보고가 안 됐는데, 이런 걸 통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팩트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굳이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네. 수감 생활이 어떤지 계속 관찰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당연히 관찰을 해야죠. 저 전직 대통령이 정말 저렇게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몰랐다고 해도 관심을 안 가진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홍준표 전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11월 3일 홍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말로만 석방을 외치는 친박 세력보다는 법률적,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도움을 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가 여의도로 돌아가면 석방을 위해서 국민저항운동을 하겠다는 말을 전했죠. 네,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한테 이날 방송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사전에 허락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뭐 TV조선과 어떤 출연제를 받았겠죠. 좀 기획이 보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또 다른 방송도 아마 더 나갈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좀 증폭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감 생활 중 그러니까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TV와 신문 등 언론 매체는 전혀 보지 않는다. 대신에 일주일에 수백 통씩 들어오는 편지를 통해서 바깥 소식을 듣는다. 신당 창당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전달은 해드렸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없었다. 이거는 이제 신당 창당을 말하는 일부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예. 이분들의 말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이 없었다. 뭐 이런 거니까. 하든 말든. 예, 박근혜 대통령을 또 팔아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말은 좀 걸러가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바람의 파이트라는 만화를 이제 이용하 변호사 넣어줬다고 합니다. 예. 근데 바로 반출했다고 합니다. 나 만화 안 본다. 만화 안 본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5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풀텍스트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최근에 걱정 많이 하셨던 기사가 있습니다. 예. 건강 문제. 예,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39kg 뭐 나간다. 또는 뭐 위독하다. 예. 이런 문제, 이런 보도가 있고 유튜브에도 떴는데 39kg로 빠졌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그렇지만 건강은 좋은 편이 아니다. 이게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병으로 허리가 아프시고 목 디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수감 초기부터 뭐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지냈던 분이 책을 냈습니다. 네. 최모 씨로 알고 있는데 이 최근 최모 변호사가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흐느꼈다. 네. 뭐 사람을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 그런데 예. 이 말을 듣고 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 기업 중에 뭐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알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격분했다. 그리고 흐느끼거나 눈물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네. 최 변호사는 당시 입회를 안 해서 상황을 잘 모른다. 전문을 정확히 안 들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책을 뭐 보냈다고 하니까 책은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뭐 흐느끼고 또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느냐 뭐 이런 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사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그 수임 번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섭섭하다. 예, 네. 섭섭하다. 국무총리로 발탁하신 분이 수감 생활을 하는 수임 번호를 몰랐다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죠. 박근혜, 유영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유영하 변호사 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석방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전국 순회하면서 석방을 위해서 국민저항운동 하겠다고 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고 뭐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몇 가지 뭐 유영하 변호사 말을 다 뭐 익명 그대로 믿고 싶은데 예, 일단 예. 한 가지 조금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생각해서 뭐 접견 신청도 할 것이고 또 연락도 취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수감번호라는 건 일반인이 이제 편지를 보낼 때나 좀 사용할 거고 기본적으로 특별 접견하면은 다 알거든요. 아마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수감번호를 입으로 얘기하면 꼭 범죄자를 부르는 듯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저도 좀 느꼈어요. 제가 이제 수감번호가 과거에 들어가 있을 때 98번이에요. 98번인데 보통 정치범인 경우에는 이제 두 자릿수 안쪽으로 주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도 수감번호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황교안 전 총리를 좀 옹호하자면 그때 그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인 질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캠프 사무실 얻었는데 그 여의도에 있는 아마 대하빌딩일 겁니다. 그 빌딩에 503호, 4호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아마 504호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 한 명이 그걸 보고 503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 번호가 503인데 어떻게 503호를 쓸 수가 있냐는 뉘앙스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악의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503이라는 걸 알더라도 조금 지금 신 대표 말처럼 내가 몰랐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기 싫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왜 죄수 번호를 부르냐? 그냥 박근혜 대통령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일반 재소자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얘기인데 이거를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전달하는 건 조금 유영하 무리가 있어 보여요. 둘 중 하나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본인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친했던 뭐 과거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인이 좀 비판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전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힘들고 있는데 그 자신과 과거에 이제 같이 일했던 정치인 또는 그 뭐 장관, 뭐 총리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유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가 좀 충격적인 게 왜 갑자기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니까요. TV에 출연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씀들을 전할까? 그리고 이 말이 나가게 되면 누구는 좀 손해볼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죠? 그런데 왜 했을까?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0분 이상 했다는데, 인터뷰를.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오늘 지금 뭐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5시 반쯤 나왔는데, 기사가 막 뜹니다, 지금. 근데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사안을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나는 접견을 거부한다. 할 말이 많지만 나가서 얘기하겠다. 이 정도면 좋겠는데 그 안에 꽂혀 있는 맥락들이 너무나 사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것이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서 내 수감번호 모른다고 얘기해. 또는 뭐 나 의자 안 줬다고 얘기해. 이렇게 전달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도 굵은 선을 그려왔는데 그동안 한마디 말씀이 없다가 이렇게 개인적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적이지 않죠. 이게 그 허리 의자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이제 아까 책 부분은 좀 악의적이잖아요. 그건 재판과 관련되고 어떤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인데 나머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이걸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홍준표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홍준표 대표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왜 행동에 나서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부분도 그 전에 얘기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또 접견도 홍준표 대표도 여러 번 신청했단 말이에요. 다 그러나 이제 거부당한 상황인데
어쨌건 홍준표 대표 입장이나 황교안 총리 입장이나 이 보도가 나갔을 때 타격은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설령 황교안 전 총리나 홍준표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섭섭하게 할 만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은 분명 실망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황교안, 홍준표에 던졌던 애정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미래를 본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정치인 황교안, 정치인 홍준표가 물론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뭐 당하는 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정작 중요한 거는 황교안이나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앞으로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가는 그렇죠. 그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인에 대한 어떤 그 호를 가리는 거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일부 인간적으로 섭섭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황 총리나 홍 대표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뭐 예.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걸 떠나서 홍준표 이 당당함 또는 뭐 황교안의 앞으로의 가능성 뭐 루키 슈퍼루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보고 또 지지하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는 그럴 없다. 필요가 없을 것 그렇지만 같아요. 오늘 이 유영하 변호사의 이 인터뷰는 상당히 쇼킹하고 또 이게 뉴스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이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은 논평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전달하는 거는 이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판단해야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과거 지방선거 당시에 커터칼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워딩이 대전은요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한마디로 현 상황을 얘기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북핵 문제라든가 지금의 어떤 나라의 혼란 상황이라든가 이걸 짧게 한마디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영하 변호사에게 조금 쓴소리를 한다면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대전은요처럼 시국은요 나라를 좀 걱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분명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발언들은 전하지 않고 너무 좀 사적 감정이 담기지 않았나. 유영하 변호사 한번 개인적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도움이 될지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